긴장을 해서 오늘 왜 이렇게 또 초반부터 왜 이렇게 긴장을 해요? 정말 프로들은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말을 잘 하게끔 일단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말을 하는 쪽에 있어서 전문가다, 뭐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면서 더 말하는 게 편해질 텐데,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확실히 맞거든요. 진짜 어느 자리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프로라는 사람도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자기의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나는 프로야. 이미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도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사이에 그 프로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 기가 죽고 거기서 말을 못하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무슨 어떠한 실험을 했다 쳐요. 실험을 했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정말 말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미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약간 그런 식으로 공인화가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쳐요. 그 사람 보고 갑자기 어느 이제 단체에 속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이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뭐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약간 실험 카메라처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반복적으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당신의 능력은 뭐 별로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막 몰아가면은 그 사람도 변해요. 음. 그래서 절대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 반면에 상대적인 것도 작용하는 게 진짜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내 모습을 자꾸 관찰을 하면서 계속 이럴 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내가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하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자꾸 당황하지 말고 내가 자꾸 이런 실수를 반복을 하는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유진 씨도 성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냥 당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를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애기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하면 그냥 막 울어버리잖아요. 피드백이나 이런 것에 2차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당황하면 울어버리고 그냥 뭐 꿍하게 있다거나 그냥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서 머무르는 반면에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2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당황만 하고 있지 말고 물론 당황이 되고 감정적으로 어떠한 낙심 상태나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로 갈 수는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치는 건 정말 애기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진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거기서 이제 감정적인 상태에서 멈추는 거고 이미 우리는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상태에서 낙심을 느끼던지 뭐 부족함을 느끼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2차적으로 자꾸 나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으로 가지면서 그런 시간을 너무 막 부담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만나고 나서의 일지 같은 걸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약간 뭐 사람들이 일기 개념으로 뭔가를 이제 하루에 기록을 남긴다면 그런 게 아니라 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오늘 반응을 했는지 그거에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런 스토리들을 일지로 계속 남겨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나에게 그게 자극이 됐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컨트롤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만 건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였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랑 상대할 때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에 대해서 더 많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얘기를 했고요. 일단 오늘부터는 발음이랑 목소리랑 뭐 이런 것들에 더 중점을 두고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미 뭐 2시간 정도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통해서 관을 깨트려서 테크닉적으로 더 접근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테크닉만 해도 사람들이 효과를 못 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앞서서 해드린 얘기들이었고, 그래서 오늘은 글 읽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테크닉적인 부분을 보려고 해요.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 뭐 이러이러한 쪽으로 오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생각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저번에 얘기를 했듯이 자기소개 한 번 더 하고, 내드렸던 그 에세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스스로 좋아진 거, 자,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한번 줘보세요. 스스로에게.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과, 뭐, 아직까지 굉장히 짧게 수업을 받았지만, 좋아졌다고 느끼는 것과, 음, 별로 좀 실수가 많았다. 이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한번 스스로 얘기해 보자면, 좋은 거 좋아졌던 것부터 얘기하자 보자면 계속 말하는 와중에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지를 하고 아예 하면 안 되겠다라고 계속 내 속에서 되뇌이고 있었다는 거? 단순한 문제인데 역시나 내가 또 말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반복적으로 듣는 게 가장 뇌에 자극이 많이 돼요. 반복적으로 듣고 보는 게 제일 자극이 많이 돼서 드라마 많이 보면은 그 드라마에 빠져서 꿈도 꾸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반복되는 것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얘기를 일일이 다 할 거예요. 일단은 역시나 많이 나와요. 문장과 문장 사이 이어줄 때 이게 정말 금방도 많이 나왔는데 그게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다물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하세요. 차라리. 이거를 하는 그 심리 자체가 자기 스스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제 생각을 해서 말해야 되는 순간일수록 더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 공백 자체가 스스로 굉장히 시간이 길다라고 느껴요. 남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자기는 그냥 뭐 마음이 좀 급하고 긴장이 되고 이러면 그 사이를 뭔가 뭘로 막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상은 남한테는요, 그 시간이 문장과 문장을 이어나가는 어떤 단어를 얘기하고 그 다음 어떠한 그런 문장의 구성 요소들로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시간이 남들이 생각했을 때 솔직히 그렇게 길지 않아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아예.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면은 그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단어, 말할 수 있는 단어나 말은 없거든요. 그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당장 떠오르는 단어는 없고, 당장 말할 수 있는 연결구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내면은 나오는 거는 음이랑 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그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로 이어갈 때 소리를 내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뭐 음을 하지 마세요. 어를 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보다는 아예 소리 자체를 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취직을 해서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 뽑혀요. 회사에서 뽑아가질 않아. 왜냐면 회사에서 요즘에 요구하는 건 뭐예요? 준비된 자를 원하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난 지금 뭐 아는 게 없는데 뭐 어떡하라고. 취직을 해서 경험을 쌓아야지 내가 뭐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준비의 범위만큼을 준비를 하지 않고 면접을 보러 가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안 되니까 못 뽑히는 거예요. 누가 뽑히냐? 준비된 자가 뽑힌다. 이런 식상한 말이 한마디로 준비의 그런 범위 같은 게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이미 뭔가 기자화 되어 있는 사람을 뽑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기자의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아무튼 뽑혀서 이제 기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기자여야 돼요. 그런 폼이 나야 되고, 기자의 냄새가 나야 돼.
면접 보러 갔을 때부터 이미 나는 기자여야 돼요. 그런 사람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그런 선택,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허용이 되죠. 알바라는 단어도 허용이 돼요. 요즘에는 허용이 되는데 조금 더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독일어예요. 아르바이트가. 웃기죠? 아르바이트가 독일어예요. 독일어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일하다라는. 아르바이트가 일하다라는 뜻인데 한국에서는 미니잡 개념으로 이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알바 얘기할 것 같으면 아르바이트를 얘기를 하고 배터리 얘기할 것 같으면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그런 사용하는 단어들, 말투 이런 걸 다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생활 속에서 기자가 이미 난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이미지와 내가 일치를 하고 그럼 당연히 뽑히고 그리고 취직을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입사원이라서 뭐 봐주겠거니 이런 거보다 이미 좀 내가 갖춰져 있는 모습, 기자 같은 모습 보여준다면 나에게 빨리 기회가 오겠죠. 그러한 기회가. 야, 쟤는 좀 더 키워야 돼. 야, 쟤는 좀 더. 이런 거보다 야, 쟤는 지금 해도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단어 선택부터 다 얘기한 그런 것들을 다 지금에서 다 갖추면 좋다는 거죠. 미리미리.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손 제어하는 거, 자세, 이런 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의 선택. 나는 벌써 난 기자야. 나는 완벽한 음악인이다. 이런 식으로 다 체면을 걸고 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미지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이미 나는 기자다. 이미 나는 기자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지 거기에 더 가까워지지. 목표에 더 가까워지지. 아니면 점점 뭔가 감이 더 멀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없어지고,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길이 아닌가 이거보다는 자기가 그 이미지와 이렇게 그런 거리를 자꾸 좁혀가는 걸 해야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평상시 삶에서 너무 먼 거야, 이 기자라는 이미지와. 그러면 당연히 자신감이 없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가 희망하는 그 이미지와 일치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기 의견이 솔직히 중요하지 않잖아. 기자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한 그 유명 인사의 내용이 중요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런 색깔을 완벽하게 죽이면서 객관적인 정보와 신뢰가 가는 내용들과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들도 찾으면서 그런 분야잖아요. 일단 준비해야 되는 것 자체가 방향성 자체가 뚜렷하다 보니 앞으로는 아티클을 쓰고 이런 것들도 내 기준에서 쓰는 거는 배제를 다 시키고 그래서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개념도 없어야 돼, 기자들은. 뭐뭐인 거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좀 겸손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허용이 되는 말투인데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선 저는 이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런 말투를 사용하면서 좀 돌아가려고 하는 건 있는데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에 따라서 이거는. 근데 되도록 특히나 이제 기자의 입장 혹은 면접 시간 이거는 허용 안 돼요. 솔직히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나를 어필하는 시간인데 계속 소극적인 그런 화법, 이거 소극적인 화법에 속하는 거거든요. 뭐뭐 같아요. 뭐뭐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냥 캐릭터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투에서. 아유, 소극적이다. 자기 주관과 확신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이다. 화법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 순간에서는 이러한 마무리 처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확실히 좋죠. 핵심 포인트는 나는 이미 기자다. 그게 딱 꿈꾸는 게 있잖아요. 기자는 어때야 돼? 기자는 이래야 된다. 뭔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런 틀을 좀 깨고 신선하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런 건 뭐 연예 기자나 좀 리포터에 가까운 쪽이고 기자라는 좀 그 틀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면 솔직히 그 생각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기자기 때문에 발음이 또렷해야 되고, 기자기 때문에 전달력이 있어야 되고, 기자기 때문에 제스처를 잘 사용해서 전달력을 높여줘야 되고, 기자기 때문에 내 행동에서 뭔가 흐지부지 헉헉대는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되고, 몸을 막 움직여도 안 되고, 흥분하거나 내 감정이 들어가서 막 표현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세가 당연히 좋아야 되고, 고정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고, 말을 빨리 해서는 안 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면 안 돼, 자세를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나는 기자야. 이거 한마디면 솔직히 이 명령 하나 내 머리에 딱 넣어주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야, 솔직히.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프로 기자야. 라는 생각 하나 딱 넣어주면요, 그냥 다 알아서 작동을 해요. 명령을 어떤 식으로 내릴 거냐는 거지. 자세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미 이런 거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들어갔어요, 이미. 계속 그걸 생각하고 떠올리고 하다 보면은 그게 작동을 해요, 알아서. 자연스럽게. 뇌의 사람이 인식된 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던 거 머리에 이제 가득 채워놓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러고 중요한 순간에서는 어떻게 한다? 난 이미 기자야. 이거 하나 딱 넣어주고 이 칩 하나로 그냥 명령 다 내리는 거예요. 자세, 태도, 말투, 말의 속도. 이렇게. 일단 발음은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좋고 약간 기자 느낌으로 읽으려고 또 하다 보면 기자 느낌 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그런 수많은 기자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걸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당사는 순환근무체제 편성 및 시행으로 경비업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자 인척을 하게 돼요. 아티클을 읽으며. 이런 뉴스 같은 뉴스와 비슷한 이런 내용들을 읽다 보면.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이미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읽어보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뭐 이거 페이지 드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응? 시선 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응? 그리고 하나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제 팁을 또 주고 끝내자면, 이런 거를 즉흥적으로 받았어요. 즉흥적으로 받았으면 이걸 또 즉흥적으로, 야야, 급해, 급해, 너가 들어가서 저거 읽어. 이러한 생방송 중이나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뭔가 리딩을 잘하는 그런 능력 같은 걸 가진 사람도 충분히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2번 읽었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선발하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진 씨 같은 경우는 이걸 2번 읽을 때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선발하도록 이렇게 2번 읽었거든요. 결격 사유 없는 자를 선발하지 있는 자를 선발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아티클을 일단 먼저 받고 뭐 1분 동안 준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 쳐요. 그쪽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냐면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특히나 많다 적다 같은 경우는 일단 생김새가 달라요. 완벽하게 많다 적다. 근데 있다 없다 이거는 솔직히 다르게 생겼지만 있다 없다 이건 헷갈릴 수 있어. 타이핑을 잘못 쳐서 그렇게 읽었다고 하지만은 아무튼 그걸 1분의 시간에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충분히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뭐 당당하게 읽는다고 읽었는데 정반대의 의미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반대, 다른 의견으로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들. 그러니까 특히나 있다 없다는 특히나 더 중요해요. 이거 하나 잘못 전달되면 뉴스에서 그 방송 사고거든요.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순간에 있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완전 다르게 보도가 되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의미,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고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글 읽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포인트예요. 소리 컬러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같은 경우는 사람들 귀에 굉장히 잘 꽂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느낌은 빼야 되겠죠. 어린아이 같은 느낌은 좀 더 빼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기자의 이미지 나는 이미 기자다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게 기자가 가지고 있는 게 얘기했잖아요. 좀 객관적 신뢰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생각을 하고 할수록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지 이런 개념 말고
나는 목적이 뚜렷하고 나는 기자가 되고 싶고 나는 이미 그러한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이미지를 강하게 그리라는 거죠, 생활 속에서. 아무튼 부모님이랑 있을 때나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 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왜냐면 친한 친구들이랑 부모님이랑 있을 때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내추럴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고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내 모습이 달라지면 그게 진짜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친한 친구들이랑 부모님이랑 있을 때 말을 조절을 해야 돼요. 이미 그때도. 그때도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말투 같은 것들도 좀 더 이제 교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피드백을요, 친한 사람들에게 먼저 듣게 되거든요. 가족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친구들은요, 야, 너 수업 들어도 효과 없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는 안 나와요, 잘. 내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안 나오는 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피드백을 해주니까, 너 바뀐 거 없는데 별로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자기도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낙심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효과를 보고 싶으면 정말 친한 사람들 앞에서 달라져야 돼요. 친한 사람들 앞에서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을 하고, 이게 돼야 돼요. 친한 사람들 앞에서가 포인트예요. 그래야지 달라졌다는 소리 듣고, 그래야지 자신감 생기고, 아, 효과 있다. 나 스스로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말투나 이런 것들도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 앞에서 하는 것도 좀 신경 쓰세요. 친구들이 놀린다면서요, 저번에. 억양 같은 거. 그 폭이 너무 이렇게 넓어서. 그런 폭도 줄여야 돼요. 이 일자 라인을 타면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디에다가 강조를 넣을 거냐, 이걸로 쇼부를 보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그런 억양이 생기면 안 되고, 기자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기의 뭔가 감정에 의해서 억양이 생기면 안 되고, 내용에 강조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강조법에 의해서 억양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만 최대한 억양이 없어요, 기자들은. 앵커들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최대한. 근데 요즘은 워낙에 개성 강한 기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솔직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평상시에 그런 또 억양의 높이가 너무 높고 낮음이 심해서 친구들이 놀린다고 하니까 일단 일자 라인으로 연습을 최대한 하면서 다음 주는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효과를 보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랑 발음 위주로만 다루도록 할게요.